봅시다. 자, 완자 70페이지 지각과 생명체 구성 물질의 결합 규칙성 얘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 화면 봐봐, 미스터. 여기 나오니 이거? 이거 나와? 많이 나와? 많이 남아 여기? 조금 남아?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 넘어가면 안 되겠네. 여기 나오니? 여기 안 나와? 나와요. 여기 나와? 나와? 오케이. 여기 안에서 다 수업하면 되지. 자, 봅시다. 자, 지각과 생명체 구성 물질의 결합 규칙성. 여기 일단 먼저 70페이지 그 중간에 탐구자료창이라고 하는 거 잠깐 한번 보시면요. 탐구자료창이라고 한번 보시면 거기에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들이죠, 원소들. 그 다음에 대기를 구성하는 원소, 해양을 구성하는 원소, 사람을 구성하는 원소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앞에 뭐 빅뱅이나 이런 거 배웠던 사람들은 지구의 형성 뭐 이런 거 할 때 마지막에 별 배우고 나서 뭐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 뭐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그죠? 질량비 순서대로 막 하는 그런 걸 시험 봤을 거야. 그 얘기가 여기서 한 번 더 나와요, 비슷한 얘기가. 근데 앞에서는 보통 이제 우주, 그 다음에 지구, 그 다음에 사람 요 정도에서 문제가 나왔었다라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거기다 더 추가돼서 지각에 대한 얘기도 나올 거예요. 지각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 이제 거기 있는 것처럼 뭐 대기나 해양 요 얘기는 사실 여기서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이번에 직권 기권 시험 본 사람들 있나? 아마 이제 거기를 시험 봤으면 거기서 했을 거고 안 봤으면 요번에 기말고사에 들어가겠지. 그래서 직권, 기권 뭐 요런 거 이제 배울 때 거기에서 이제 거기 있는 것처럼 뭐 대기의 구성, 그 다음에 해양의 구성, 수권 배울 때 해양의 구성 나오고 이런 데서 또 연관지어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치? 그래서 그 구성 원소의 비율들은 여기 1단원, 2단원 해서 항상 중간고사에 나왔다고 해도 맘먹고 있으면 안 돼. 기말고사에 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 관련된 얘기는 오히려 양이 더 늘어서.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간고사 때 했던 뭐 우주에 대한 거, 지구에 대한 거 같이 계속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죠? 연관져서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고자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여기서 보고자 하는 거는 얘들아 웃지 마. 웃으면 내가 지금 뭐 녹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들잖아. 몇 번 그래 본 적이 있었어. 녹화 다 해놓고 갔더니 앞에 5분만 녹화되고 막.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앞에서 여기 주기율표 배웠고 그 다음에 화학결합 이제 뭐 진도 나갔지. 화학결합해서 물질들이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만들어져요. 이제 여기서 이제 보는 그 물질들 만들어진 것까지 배웠으면 이제 그 물질들이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려고 하는 건 지각과 그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들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져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그거 말고 이제 새로 만들어진 물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신소재라고 해요. 그래서 요 단어 중단원의 맨 뒤에 가면 그래서 신소재에 대한 얘기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배우게 되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보는 거는 지각과 생명체 구성 물질의 결합 규칙성이라고 해서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들이 있고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들이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만들어질 때 일정한 규칙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규칙성이 있느냐? 자, 지각을 구성하는 애들은 자, 그 물질의 중심에 누가 있냐 하면 주소가 있습니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들은 물을 제외하고 우리 몸의 3분의 2가 물이긴 하지만 물을 제외하고 나머지 뭐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이런 애들의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탄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지각을 구성하는 여러 물질들의 중심에 규소가 있고 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들의 중심에 탄소가 있느냐? 얘네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 얘네 둘 다 14조. 그렇죠. 주기율표에서 14족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자, 14족은 가장 바깥쪽에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야? 4개죠? 그지? 그래서 규소도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요렇게 4개가 있어요. 요렇게 하는 거 우리가 전자점식이라고 해요. 전자를 점으로 찍어서 나타내는 거. 탄소도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요렇게 4개가 있어요. 자, 그때 얘네들은 자, 요 원자 자체로 있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옥텟 규칙이라고 배웠죠. 가장 바깥쪽에 8개를 맞춰야 안정된 상태가 되는데 지금 8개 되는 게 아니잖아. 8개를 맞춰야겠지. 8개를 맞추기 위해서 전자 4개가 더 필요해요. 그럼 비금속들이니까 뭐를 해? 공유결합을 할 겁니다. 공유결합을 몇 개? 얘도 4개 해야 되고 얘도 4개 해야 되죠. 가장 많은 결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4개. 이게 얘네의 특징이에요. 14족에 있고 원자과 전자수가 4개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가장 많은 결합을 할 수 있다는 건 뭐야? 그만큼 다양한 물질들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결합하는 방법이나 조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만들어지는 건데 가장 많은 경우의 수들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양한 물질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야, 얘네가. 그게 지각에서는 규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생명체에서는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여기서 얘기하는 규칙성이라고 하는 건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거.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먼저 볼 거는 뭐냐면 지각에 대한 것을 먼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지각은 우선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의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건 누구니? 산소죠. 규소, 알루미늄, 철, 기타 등등등. 그래서 산규, 알철, 카나, 크만,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칼륨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이때 요 앞에 있는 산소하고 규소가 얘네가 비금속이고요. 요 뒤로 오는 애들은 다 금속이에요. 그때 자, 산소와 규소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게 되는데 얘네가 지각에 땅 속에 어떤 형태로 있느냐? 산소 우리가 산소라고 하지만 얘가 그죠? O2 이렇게 존재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거 흙 퍼먹고 막 숨 쉬고 이러진 않잖아, 그지? 산소와 웃자고 한 얘기인데 아무도 안 보네. 산소하고 규소가 결합한 형태로 존재를 하는데 이때 누가? 규소가 중심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배우겠지만 화학결합을 할 때 분자를 만들잖아. 그때 그 중심에 들어가는 원자가 있어요. 누가 중심에 들어가는 거냐면 결합을 많이 하는 애들이 중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규소가 가장 많은 결합을 한다며 원소들 중에서. 그지? 그러니까 규소가 이렇게 중심에 들어가고요. 그 주변으로 산소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규소는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이렇게 4개가 있고요. 여기에 가서 누가? 산소가 결합을 할 건데 산소가 비금속이니까 이렇게 공유전자쌍 만들어서 결합하겠죠. 여기도 산소가 이렇게 공유결합, 여기도 산소가 공유결합, 여기도 산소가 이렇게 공유결합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유전자쌍을 만들어서 결합을 하고 그래서 규소는 이렇게 몇 개? 8개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겁니다. 그리고 산소는 원래 전자가 6개 있었잖아, 가장 바깥쪽에. 그럼 여기 하나 썼으니까 2, 3, 4, 5, 6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얘는 요렇게 근데 지금 얘는 옥텟이 안 됐네,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들어가 있는데 아직 산소들은 옥텟을 만족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옥텟을 만족하려면 뭐 해야 돼? 전자가 하나 더 있어야 되겠지. 그럼 여기 전자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됩니다. 요렇게 요렇게 전자가 하나 더 들어가야 돼. 그럼 전자가 지금 4개 더 들어갔지. 전자가 4개 더 들어갔으니까 얘 뭐가 된 거야? 사가 음이온 된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사가 음이온이 됩니다. 얘를 우리가 SiO4 4- 요렇게 써요. 됐나요? 자, 그래서 요렇게 음이온이 만들어지면 이제 끝났어요. 얘들아, 이 전자 어디서 왔겠니? 전자 어디서 왔겠어? 금속. 그렇지. 금속 뭐 되는 애들이야? 양이온 되는 애들이잖아. 그죠? 금속들이 양이온 되면서 내놓은 전자를 받아서 음이온이 되면 되겠지. 그러면 음이온과 양이온이 만났으니까 뭐가 가능해? 이온 결합이 가능하죠? 됐나? 그래서 이렇게 음이온이 되고 양이온이 돼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물질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네들을 규산염 광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염이라고 하는 거는 규산염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규산염 이온 SiO4 4-를 포함한 광물이란 뜻입니다. 얘를 포함한 광물들을 우리가 규산염 광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나요? 이런 규산염 광물이 우리 주변에 있는 광물들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문제는 여기에는 안 나와 있나? 얘 문제는 없네. 예전에 보니까 이건 없었던 것 같아. 지금 여기에는 지금 그 문제가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거를 문제에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완자에서 실망인데 이런 내용을 빼고파니 진짜 없네. 진짜 실망인데. 이런. 자, 뭐 밑에도 없나? 따로 나와 있지 않네요. 이거 문제 물어보는데. 자, 그냥 정리합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 규산염 광물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요 광물들을 좋아하는 광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지? 주요 광물의 대부분이 뭐다? 규산염 광물이. 우리 주변에 있는 돌멩이들의 대부분이 얘네란 얘기예요. 요런 형태로 생겼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근데 이때 자, 요 SiO4 4- 얘 얘기를 조금 더 볼 겁니다. 자, 얘는 자, 기본적으로 지금 규소가 중심에 있고요. 그치? 그 주변으로 산소들이 있는데 봐봐 여기. 그럼 여기 이렇게 공유전자쌍이 있는 거잖아. 공유전자쌍들이 있죠. 이 공유전자쌍들이 서로 뭐 하겠어? 밀어내는 반발력이 작용하겠죠. 전자끼리니까 마이너스끼리니까 서로 밀어낼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밀어냅니다. 밀어내서 그치? 멀리 벌어져요. 그 최대한 벌어졌을 때가 어떤 모양을 가졌을 때냐? 자, 얘가 요렇게 되면 이제 카메라 잡혀야지. 자, 이렇게 되면 자, 90도로 이렇게 벌어져 있지. 근데 이거보다 더 벌어질 수 있어. 어떻게 되면? 입체. 그치.
물질은 입체로 존재하는 거니까 요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그러면 아까 90도 90도 다 같았죠. 이것도 109.5도부터 각도가 같아요. 각도를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요렇게 벌어집니다. 해서 다시 정리해보면 규소를 중심으로 해서 산소 4개가 요렇게, 그래서 얘가 여러분 교재에서 보시면은 71페이지 꼭대기에 있는 것처럼 요런 구조를 가지게 돼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면체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산염 사면체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요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물론 얘는 어떻게 돼? 여기 다 이렇게 마이너스 전기를 띄고 있겠죠. 음이온이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런 양이온들이 와서 달라붙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래서 자, 지각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여기 지울 겁니다. 맞죠? 필요한 거 있으면 사진 찍거나 필기해 놓으시고. 지워도 되나? 지워도 되나? 근데 요렇게만 만들어져 있으면 광물들이 어때요? 굉장히 약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화학결합 맨 끝에 물질의 성질을 배울 때 이온결합 물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힘을 가하면 부스러진다. 요런 특징이 있습니다. 잘 깨져요. 근데 돌멩이들 광물들 중에는 그렇게 잘 부스러지는 놈들도 있지만 단단한 애들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요렇게만 해서 만들어 광물이 다 끝이 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다시 요렇게 규산염 사면체가 있는데, 자, 이 규산염 사면체가 얘가 여기 이런 애가 하나 더 있어요. 요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요 규소와 요 규소가 이제 결합을 합니다. 근데 바로 다이렉트로 결합을 하는 건 아니고 여기 있는 산소를 하나 띄어내고 산소를 공유하면서 결합을 하는 거예요. 요 산소는 결합을 2개 하잖아. 전자 2개 필요하니까. 근데 얘가 요 규소하고도 결합을 하고 요 규소하고도 결합을 하는 거예요. 됐나요? 나머지는 여전히 마이너스를 띄고 있겠죠. 근데 여기에 이런 애가 하나 더 와요. 그러면 얘도 요렇게 사면체를 만들고 있는데 얘도 또 요렇게 결합을 하는 거야.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옆으로 결합이 가능하겠죠. 그럼 쭉 하고 이어집니다. 사슬처럼. 그래서 다시 아까 얘 하나만 있을 때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독립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독립형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 그 71페이지 중간에 있는 그림들을 좀 잘 보시면 됩니다. 그걸 독립형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옆으로 쭉 하고 늘었으면 그걸 우리가 단사슬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사슬이 이렇게 사슬로 쭉 늘어섰단 말이야. 여기도 사슬이 쭉 늘어선 애가 있어요. 얘네 둘이 또 이렇게 왜? 이걸 가지고 공유결합할 수도 있잖아. 이쪽 맞은편에 있는 애랑. 그래서 요렇게 또 공유결합을 합니다. 그럼 사슬 2개가 겹쳐졌으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복사슬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넓게 결합을 하게 되면 그걸 우리가 판상형이라고 합니다.
구조는 여기 교재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네가 어디로도 위로도 결합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뭐가 가능해? 입체적으로도 결합이 가능해요. 그래서 입체적으로 모양을 만들게 되면 그걸 우리가 망상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됐나요? 그래서 얘네들끼리 결합을 하는 방법에 따라서 독립형부터 단사슬, 복사슬, 판상형, 망상형 이런 이제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단단한 광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얘네 지금 여기 결합할 때 무슨 결합이었어요? 이거 공유 결합이죠. 우리 오늘 결합 중에 금속 결합, 이온 결합, 공유 결합 배우지? 얘네들 중에 제일 강한 결합이 어떤 결합이니? 공유 결합이 제일 강한 거야. 겹쳐서 결합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훨씬 강한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단단한 광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요렇게 갈수록 어떤 이제 변화가 생기냐 하면 일단 봐봐. 공유하는 그죠? 여기 이렇게 하면서 산소 하나 공유했잖아? 한 번 더 하면 산소 2개 공유했죠? 공유하는 산소의 비율이 증가해요. 근데 이거 말 조심해야 돼. 공유하는 산소의 비율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공유하는 산소의 비율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원래 산소 하나 있던 거 띄워버리고 얘랑 결합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산소의 비율은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형일 때는 규소 대 산소가 얼마? 1대 4였어요. 그죠? 규소 하나에 산소 원래 4개 있었잖아. 그런데 이게 쭉 가서 어디? 망상형까지 가게 되면 규소 대 산소가 1대 2가 됩니다. 망상형은 SiO2가 돼요. 규소와 산소가 1대 2가 돼요. 그래서 산소의 비율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좀 전에 설명 얘기했던 것처럼 공유결합이 점점점 늘어나니까, 그죠? 공유결합이 강한 결합이라고 했잖아. 그죠? 강도가 점점 세져요. 갈수록. 강도가 세진다는 얘기는 풍화가 잘 안 된다는 거지. 됐나요? 자, 그래서 요런 이제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암기를 해줘야 될 게 있어요. 뭐를 암기해줘야 되느냐? 거기 보면 자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별표 치세요. 예시 감남석, 휘석, 각성석, 흑은모, 석영, 장석. 요 장석은 그닥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고 보통 석영 얘기로 많이 나올 겁니다. 이거 외워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 볼 때는 외워주셔야 돼요. 그렇지? 다시 감남석, 휘석, 각성석, 흑은모, 석영. 알겠지? 얘네들은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자, 그래서 그 그림들하고 그림으로 문제가 잘 나오기 때문에 그림들하고 그 다음에 그 광물 이름들은 꼭 외워주셔야 된다. 알겠죠? 받으시면 되고 거의 밑에 한번 보시면 그 규산염 광물에 그 쪼개짐, 깨짐 뭐 요런 얘기 나와 있거든. 그거 간단히 한번 보시면은 이거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야. 그 쪼개진다, 깨진다라는 거의 의미가 뭐냐면 깨진다는 거는 일정한 방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리 같은 거 이렇게 땅에다 떨어뜨리면 유리가 쪼개졌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유리가 깨졌다고 하지. 일정한 방향이 없이 어떻게 돼? 말 그대로 산산조각 나는 거 얘기하는 거지. 그죠?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장작을 갖다 놓고 이걸 도끼로 빡 패. 갈라지지. 이걸 우리가 장작이 깨졌네라고 얘기 안 하잖아. 장작이 쪼개졌다고 얘기를 하지. 그죠? 무슨 말이냐면
일정한 결을 따라서 일정한 방향으로 갈라지는 걸 쪼개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깨진다는 건 그런 일정한 방향이 없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우리가 좀 전에 장작 통나무를 갖다 놓고 할 때 통나무를 이렇게 놓고 하면 이게 잘 안 깨지잖아, 그지? 근데 보통 이렇게 세워놓고, 그죠? 그래야 그 결대로 이렇게, 그지? 쪼개지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이 결대로 쪼개진다는 얘기는 뭐야? 이 결 방향으로 결합이 약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힘을 받아도 이쪽으로는 잘 안 깨지는데, 잘 안 갈라지는데 이쪽으로는 잘 갈라진다는 거잖아, 그지? 종이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이게 잘 안 찢어지잖아, 그지? 근데 이렇게 하면 잘 찢어지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 보시면 여기 단사슬형이나 복사슬형 이런 애들은 이쪽으로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으니까 이쪽은 공유결합이니까 강하단 말이야. 근데 이쪽 방향이나 이쪽 방향으로는 아직 결합을 안 했으니까 약하겠지. 그러니까 이쪽 방향이나 이쪽 방향으로는 잘 갈라진단 말이야. 이게 쪼개짐이야. 근데 망상형까지 가면 이때는 모든 방향으로 다 공유결합을 했잖아. 모든 방향으로 다 강해요. 그러니까 얘는 갈라질 때 어느 방향으로 갈라질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깨지는 거야. 얘 독립형, 얘도 마찬가지야. 독립형은 딱 여기까지만 있는 거예요. 다 약하지 그러면. 얘도 어느 방향으로 갈라질지 모르잖아. 다 약하니까 네 군데 방향이. 그러니까 이게 깨지는 거야. 근데 그 사이에 있는 애들은 쪼개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쪼개짐하고 깨짐의 말 차이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고, 요 얘기는 많은 학교에서 얘기 나오는 건 아닌데 가끔 요 얘기를 하고 이제 시험 문제 가끔 나오는 학교들이 있으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런 얘기 받으시고요. 자, 이제 넘어가셔서 72페이지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결합 규칙성 얘기를 보도록 할 거예요. 앞에 지워요. 다음은요. 자. 생명체 구성 물질인데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들이 동물이나 식물에서 동물만 보자. 동물에서 보면 이건 아마 여러분들 저기 2단원 맨 끝에 가면 거기 세포수기관 이런 거 할 때 생명체 구성 뭐 이런 거 나오면서 이제 거기서도 나오긴 할 텐데 동물을 구성하는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면 당연히 물이겠죠, 그지? 뭐 압도적으로 많고, 그죠? 우리 몸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니까. 단지 그죠? 이런 순서를 가집니다. 단백질, 지방, 무기염류, 핵산, 그 다음에 탄수화물 이런 순서를 가지게 돼요. 이때 여기에 있는 단백질이나 지방, 무기염류 빼고 핵산, 탄수화물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다음에 탄소 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를 탄소화합물이라고 얘기해요. 탄소화합물은 다른 말로 유기물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뭐가 무기염료는 여기에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물질을 크게 두 가지 나올 때 유기물과 무기물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물은 무기물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탄소화물이라는 유기물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탄소를
포함한 물질들을 우리가 탄소화물, 유기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탄소만 있진 않아요. 탄소만큼 수소도 많이 있어요. 딱 하나 꼽자면 탄소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건 근데 그거만큼 그 이상으로 수소가 많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탄소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유기물이 된 탄소화물 되는 건 아니에요. 그치?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 얘는 무기물, 얘는 유기물이 아니야. 탄소화물 아닙니다. 그러니까 탄산칼슘 여기 탄소 있죠? 그렇다고 얘를 탄소화물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맞지? 결정적으로 뭐가 없어? 수소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탄소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거기에 그만큼 수소도 있어요. 맞지? 그래서 이런 애들을 탄소화물, 유기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물질들이 우리 주변에 사실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데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치? 탄소화물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 많을까? 한국 문제에서 물어본단 말이야. 이것도 문제는 잘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첫 번째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가장 많은 결합을 할 수 있다고 했죠. 탄소는 4군데로 결합이 가능합니다. 가장 많은 결합이에요. 두 번째, 얘는 다양한 결합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다양한 결합 방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탄소 사이에 요렇게 뭐가 단일 결합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중 결합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삼중 결합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사중 결합은 없습니다. 맞지?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결합을 4개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가능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양한 구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다양한 구조라는 거는 탄소들이 이렇게 쭉 줄지어서 있는 거, 이걸 사슬형 구조라고 얘기를 해요. 쭉 줄지어서 있는데 옆으로 삐쭉하고 나갈 수도 있어요. 이것도 크게 보면 사슬 구조 중에 하나인데 가지 달린 사슬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결합해서 돌고 돌아 고리 모양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양한 구조, 다양한 모양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이렇게 탄소화물들이 많은 거예요. 됐나? 예전에 문제 나왔던 것 중에 여기에도 그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문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봅시다. 보안이 어느 것 같으니 자. 여섯 개 있죠? 1, 2, 3, 4, 5, 6 합시다. 이런 그림들이 나오고 자 여기에서 불가능한 건 뭐니? 하고 이렇게 문제 물어본단 말이야. 불가능한 건 누구니? 얘죠. 이게 불가능해. 왜냐하면 얘 탄소는 지금 결합을 하나, 둘, 셋, 넷, 5개 했지? 결합을 4개까지밖에 못한다며.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거 찾는 거야, 이런 거. 됐어요? 이런 모양도 가능합니다. 이런 모양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결합 구조, 요 얘기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해요. 됐어요? 요건 지워지겠지? 너무 별로 어려운 건 아니니까. 요 그림만 지울게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여기서 하나 더 볼 거는, 애들이 여기서 가끔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 그러면 탄수화물은 다 생명체를 만드는 건가 보다 하고 오해를 한단 말이야. 아니야.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탄수화물을 우리가 유기물이라고 하고 요 안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들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저기 봤던 뭐 단백질이라든지 지방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기 뭐 호르몬이라든지 효소라든지 뭐 탄수화물이라든지 기타 등등등 이런 애들이 다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그런데 탄수화물에는요 간단히 얘기해서 석유도 탄수화물이에요. 석유를 가지고 우리가 생명체라고 하진 않잖아. 그지? 플라스틱도 탄수화물이에요. 집에서 쓰는 세제 있지? 그것도 탄수화물이에요. 기타 등등등 굉장히 다양해요. 구두를 만드는 예를 들어서 밑창, 고무 그것도 탄수화물이야. 구두에 들어가 있는 가죽 그것도 탄수화물이야. 구두에 있는 신발끈 그것도 탄수화물이야. 그렇다고 구두를 우리가 생명체라고 하진 않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들 중에 물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탄수화물에 해당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탄수화물이 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건 아니에요. 생명체가 아닌 것도 있으니까. 그리고 조심할 건 다시 얘기하지만 물을 제외하고 모두 탄수화물은 아니에요. 무기염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예를 들면 뭐 뼈를 만들 때 필요한 칼슘이라든지 그죠? 뭐 그다음에 혈액을 만드는 그지? 헤모글로빈 만드는 철이라든지 그죠? 뭐 나트륨이라든지 이런 애들을 무기염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주로 양이온으로 되어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은 탄수화물이 아닙니다. 알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구분하고 조심해야 될 것들 이런 것 좀 잘 봐두시기 바라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또 필요한 거 필기를 좀 해놓읍시다. 됐나요? 그리고 하나 더 볼 거는 거기 7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탄소화합물의 자 다양성에서 거기에 그 메테인 CH4죠. 메테인에 이제 염소가 달라붙는 게 나와 있는데 뭐 그것도 뭐 이런 탄소화물이 다양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 자, CH4 메테인이 있는데 물론 얘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아니에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염소를 집어넣었다. 할로제너소죠. 그럼 염소가 들어가서 요 수소 중에 하나가 요렇게 염소로 바뀌어요. 그럼 염소를 계속 집어넣으면 나중에는 요 수소 4개가 다 요렇게 염소로 바뀌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메테인은 뭔지 알죠? 여기 지금 쓰는 가스가 이거예요. 얘는 사염화탄소라고 해서 CCl4 이렇게 됩니다. 참고로만 봐주시면 돼요. 이 사염화탄소가 뭐 하는 거냐면 여러분 그 세탁소에서 드라이 클리닝 하지? 그 드라이 클리닝이 뭐냐면 드라이 클리닝이 빨래를 말려서 뭐 하는 게 아니야. 물을 사용하지 않고 빨래하는 거야. 물 대신에 뭐로? 얘로. 이거 액체입니다, 액체. 물 대신에 얘를 이용해서 빨래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드라이클리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나와 있으니까 간단히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 필요한 거 체크하시고 73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